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캡틴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아이사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핫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연이나 조연들의 그 캐릭터를 동정요법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색다른 것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이슈가 되는 아마 오늘 좀 마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마약에 대해서 구조, 성분, 화학적 구조가 어떻거나 아니면 마약을 복용했을 때 증상이 어떻거나 아니면 마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이 어떻거나 이런 소재들은 주제나 소재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봤자 똑같은 말만 다시 반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남들이 다루지 않았던 그 동정요법 차원에서 마약 레메디가 뭐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정요법에서 마약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마약을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죠. 이거 먹으면 마약 같은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의심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정요법의 레메디를 만들 때 그 마약 성분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마약 성분을 가지고 약간의 몇 그램, 0점 몇몇 그램을 가지고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한두 배 하는 게 아니라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성분도 거의 없고 약간의 그 마약성 같은 기운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 갖고 마약에 같은 그런 환각작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약 레메디를 그러면 어디에 쓰냐, 어떻게 쓰냐, 누구한테 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몽롱하게 있거나 아니면 쉽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좀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왜 그래? 상태가 왜 그래? 너 마약했냐? 라고 농담삼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약 레메디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정이 그런 마약같이 한 사람 것처럼 멍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동정요법에는 마약 레메디가 몇 개나 있냐? 근데 동정요법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엄청 몰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늘은 주로 쓰이는 마약 레메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요 쓰이는 마약 레메디는 일단은 오피움, 그리고 코카, 그리고 칸나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오피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귀비를 말합니다. 양귀비를 그 레메디화 시킨 게 오피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피움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고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를 꿈꾸고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고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통증을 잘 못 느끼고 몽롱하고 또 얼굴이 붓고 얼굴이 자홍색을 띠고 눈이 처져 있고 그리고 그냥 통증 같은 건 없어 몽롱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완전 고통을 잘 느끼고요. 엄청 활발하다 그래야 되나? 흥분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엄청나게 서두릅니다. 엄청나게 서두르고 이것저것 막 처리하고 그리고 정신도 아주 명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인데 이 정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나 도덕적 관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덕적 관념이 늦게 발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열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카인은 우리가 물론 코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식물계 제너럴리스의 레프러시 마이아진인데, 이 코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 세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위험을 피하고 이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란 사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 일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수학자야. 저 사람은 엄청난 뭐 작곡가야. 그러면 엄청난 곡을 발표를 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을 받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코케인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수행과 뭐 업적을 기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코케인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은 곳, 좀 더 탁월한 수행,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추락에 대한 공포가 심하고요. 그리고 고산증,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고산증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때 코케인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칸나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칸나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방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상황, 그런 느낌에서 반대로 밖으로 나가면 엄청나게 자유롭고 팽창해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싶지만 밖의 세상은 너무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을 보고 싶으니 바깥을 창문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TV, 인터넷으로 간접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집에서 주로 있으면서 TV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 칸나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그때 칸나비스가 나오거든요. 그 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마약 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소지해서도 안 되고 절대 마약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 좀 더 재밌는 캐릭터를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